지금 보시는 장면은 이슈를 선점하려는 얄팍한 속셈으로 광복절 연휴가 낀 주말을 이용해 어설픈 즙을 짜내며 마치 피해자인 척 연기를 하는 기자회견 장면인데요. 이래놓고는 바로 다음 날 좌파 성향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부 총질하며 개쪽에는 행보를 쳐보였습니다. 이준석에는 진작부터 날려야 했던 인간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두 번 다시는 좌파 영내 발표로 당대표가 되지 못하게 전당대회 국민여론에서 이준석 방지법을 서둘러 도입하길 바랍니다. 이준석이 여러 좌파 성향 매체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치판의 천변만화가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 아직도 1년 전 상황으로 착각하고 막말을 쏟아내면서 때를 쓰는 모습은 보기에 참 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더 이상 이준석 신드롬은 없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1년 전 전당대회 때 당원과 국민들은 정권 교체를 위해 무언가 바꿔보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준석 신드롬을 만들어냈지만 정권 교체가 된 지금은 합심해 윤 정권이 안정되고 잘하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 민심과 당심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또 이준석의 기자회견을 보고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탄핵 때 당내 일부 세력들이 민주당과 동조해서 억울하게 쫓겨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정을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느냐고 지적하며 바른미래당 시절 손학규 전 대표를 모질게도 쫓아낼 때 손학규 전 대표의 심정을 단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이른바 박근혜 퀴즈로 불렸던 이준석이 지난 2016년 탄핵 청구에서 탄핵을 동조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2019년에는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으로서 손학규 당시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것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기록 삭제, 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는 이날 오전 박지원과 서욱 전 장관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이 사건과 관련한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지원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 상황에 대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첩보 등을 토대로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한 것이 아니라 표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박지원이 이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국정원 자체 조사 결과입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이 사건 무마를 위해 월북몰이를 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서욱 전 장관은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기밀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유족에 고발당했습니다. 박지원은 16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 제가 국정원에 어떤 비밀 문건을 가지고 나왔는가를 보고 압수수색하지 않는가 생각했는데 가져간 것은 휴대전화, 수첩, 일정 등이 적혀있는 5권을 가져갔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원은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YTN-TV 뉴스라이브에 출연해 압수수색은 30분 만에 끝났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원 서버를 삭제 지시했다는데 왜 저희 집을 압수수색하느냐. 국정원 서버를 압수수색해야지라며 좀 겁주고 망신을 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박지원은 국정원을 개혁한 저를 정치적 잣대로 고발하고 조사하고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저는 끝까지 잘 싸우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자유대한민국에서 불순분자 압수수색하는 건 법치주의를 위해 당연한 것이다라며 휴대폰과 수첩 5개만 가져갈 게 아니라 박지원을 가져가 감방에 가두는 게 답이다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지원은 검찰 조사받을 때 이런 퍼포먼스는 보이지 않기 바랍니다. 지난 4년 동안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던 한미연합훈련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본 훈련 때 한미 양국군은 소규모 유기는 하나, 총 13개의 야외기동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16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올해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을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16일부터 19일까지는 사전 연습을 실시합니다.
사실상 오늘부터 훈련이 시작된 셈입니다. 합참에 따르면 이번 훈련 시나리오는 실전성을 높이기 위해 드론, 사이버 공격 등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난 새로운 전투 양상을 반영해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항만, 공항, 반도체 공장 등 국가 중요 시설과 주요 산업시설에 대한 적의 공격 상황을 가정해 민관군강이 함께 대응하는 방어훈련 및 피해복구 훈련도 병행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코로나 대유행을 이유로 그동안 미뤄왔던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계획을 위한 한국군 역량 검증도 이번 연합훈련 때 실시합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시민단체가 관변단체 혹은 정치예비군으로 전락했다고 직격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지난 8일 감사원이 정부 부처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받고 있는 시민단체 1716개 대상으로 한 보조금 집행 특별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직비리 감사를 전담하는 특별조사국의 감사 인력을 투입하는 등 강도 높은 특감을 예고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정부 시절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정 이래 시민단체는 국가로부터 재정적 행정적 지원받고 있다며 그 결과 시민단체는 비약적으로 증가했지만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오히려 민주당과 유착까지 했다며 권력의 세금으로 시민단체를 지원하면 시민단체는 정치적 지지로 보답했다고 비난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민노총도 아주 큰 문제인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전국민주노동조합 종연맹이 광복절 연휴 첫날인 지난 13일 서울 도심에서 한미동맹 파기를 요구하는 장면인데요. 여기가 마치 북조선 같지 않나요? 심지어 이날 집회에서 민주노총은 대한민국을 미국 추종 세력으로 비하하는 내용의 북한단체 연대사를 낭독해 상당한 파장이 일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뒤흔들려는 세력의 숙주가 되지 말라고 경고하며 민주노총의 맹공을 퍼부었는데요. 김미애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노총을 향해 그들이 노동자 권익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일까?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정치 집단이다. 정치 구호를 앞세워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거대한 정치 세력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현행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마목은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번 대회뿐 아니라 1995년 창립선언문 기본과제에도 정치 세력화 실현 등 정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사실이 개탄스럽다. 온갖 권리를 누리며 서울 한가운데서 벌어지는 폐악을 언제까지 두고 보아야 하나라며 전국민주노동조합 종연맹에 민주주의와 노동자는 없다. 노동자 인권을 말하지 않고 북한 인권에는 관심조차 없다고 민노총을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의 가치를 훼손하고 세계 자유시민의 피로 세워진 대한민국을 혐오할 뿐이라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 중 하나가 불법에 단호히 대응하는 엄중한 법 집행이다. 그것이 일반 국민의 평안한 일상을 보장하고 부정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불법은 엄하게 다스려 지난 5년 무너진 국가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기현 의원 또한 민노총을 겨냥해 국민 밉상 민노총이 죽어야 이 나라가 살고 청년들이 산다면서 우리 사회의 슈퍼갑으로 변질된 민노총은 이제 그 존재 자체가 국민 밉상이 되었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열린 민노총 집회는 그야말로 국민 민폐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노동자 집회라고 하기엔 자주평화통일, 한미전쟁 연습 중단, 한미동맹 해체하라 등의 구호가 난무했으며 마치 체제 전복을 위한 북한 노동당의 정치 선동 집회를 보는 듯했다며 문재인 정권에서 권력의 비호를 받으며 법 위에 군림해온 민노총이 사업주와 비조합원들에게 갑질과 폭력을 일삼더니 이제는 대놓고 정치 선동을 하며 체제 전복을 추구하는 권력 집단으로 변질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민노총의 집단 괴롭힘을 두려워하도록 공포심을 조장한 탓에 모두 쉬쉬하고 있지만 이런 슈퍼갑 민노총을 계속 방치한다면 한국 경제는 앞날이 캄캄할 수밖에 없다면서 민노총 지도부 스스로 개혁을 해야 할 것이고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사회적 힘으로 민노총을 개혁시켜야 한다고 민노총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노총이 죽어야 이 나라가 살고 청년들이 산다며 조직에만 충성하는 민노총은 이제 불태워버려야 한다고 비판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댕댕이님, 어려운 형편의 나라의 TV를 위해 5년 동안이나 변함없이 구독료 후원을 그것도 매월 서너 번씩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